신의 최강자를 가립니다.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해설에는 최명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16강전에서 이변 아닌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생 신분의 한상조 선수가 전기 준우승자 박하민 선수를 꺾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예, 올해 매주홈배 본선 첫 판부터 벌써 좀 이변이 일어나면서 올해 정말 재미난 모습을 많이 팬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과연 오늘도 이 예상이 안 되는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질까요?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대회 개요에 이어서 대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기사 누구나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 기사가 참가하는 기전에 우승자는 명예 졸업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가 올해 이제 못 나왔죠. 네, 예, 이동훈 선수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는 1분 1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1,000만 원의 상금, 준우승은 400만 원의 상금입니다. 지난 16강전 4판의 대결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전기 우승자 신민준 선수는 최영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상조 아마 선수가 정규 준우승자 박하민 선수를 이제 꺾는 이변을 이제 연출했고요. 네, 여성 선수 간의 대결에서는 조승아 선수의 승리였고요. 심재익 선수를 이어덕중 선수가 꺾으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늘도 4판의 대결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눈에 띄는 대결이 몇 판 있죠? 예, 송지훈, 오유진 선수와 강우혁,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의 대결인데요.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는 이제 일본 선수고요. 네. 이제 16강전에 일본 선수 1명, 중국 선수 1명을 초청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 대표로 참가한 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유진 5단과 이 송지훈 3단 그리고 일본의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와 강우혁 초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두 판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이제 유망한 기사예요. 올해 또 전체 기사가 참가하는 기전에서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용성전에서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오유진, 송지훈 선수 대국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오유진 선수는 이제 한국 여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요즘 젊은 기사들과 싸워도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송지훈 선수가 강타자이긴 하지만 네. 또 오늘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 두 판이 성사가 됐습니다.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16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의 최강자를 가립니다.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16강전 한국의 강우혁 초단과 일본의 시바노 토라마루 7단이 만났습니다. 송지훈 3단은 오유진 5단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이미 대국이 좀 시작이 됐어요. 예, 오늘 다른 대국 중계 문제 때문에 대국이 그 대국이 좀 늦게 끝나면서 이제 네. 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 대국은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자, 이제 초반 포석이 밑그림 막 그려진 상태인데요. 예, 흑이 첫 수를 이곳을 뒀고요. 백이 소목, 흑이 마주보는 소목에 착점하자 보통은 백이 이제 빈 귀를 차지하는데 마주보는 또 곳에서는 먼저 걸치는 것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빈 귀를 냅두고 먼저 이곳을 걸쳤고요. 네. 흑은 당연히 이제 빈 귀를 차지하고 또 이곳을 걸치고요. 그리고 붙여 넣는 정석 선택을 하고 흑이 날짜를 받으니까 이제 정석대로 하면 백이 이제 이곳을 벌리는 게 이제 정석 모양이긴 한데 여기 두 칸 높은 굳힘을 하면서 여기가 좀 단단해지면 여기 싸움에서도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백이 두 칸을 굳히고 흑은 이제 백이 전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네. 이제 추궁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바짝 다가갔죠. 백이 밀고 흑이 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백이 이곳을 차단하면 이제 보통인데요. 그러면 흑도 이제 이곳을 밀게 되겠죠. 아니면 백이 이쪽을 나를 자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흑도 이제 이곳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곳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넘어가는 수는 없겠네요. 네, 지금 이 젖힌 수는 넘어가는 수를 차단하면서 이 귀 쪽에 좀 압박을 하겠다는 거고요. 흙이 이제 받아주면 이제 백이 이제 흙이 넘어가는 수단을 일단 차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날짜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흙도 여기서는 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연하게 2칸 정도 전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수를 선택할지요. 지금 귀는 급한 자리는 아닌 거죠? 이건 막는 자리요. 네. 막는 자리도 엄청 크긴 합니다만 백이 일단은 선수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압박 왔을 때가 조금 괴로워요. 날일자를 가는 수. 날일자를 가는 수도 뭐 좋은 자리죠. 근데 이제는 백이 이곳을 밀고 막게 되면 여기 붙이는 것은 흙이 일단은 뒤로 한 발 참아서 네. 큰 수가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백도 여기 나와 끊는 것을 엿보면서 지금 이렇게 호구 칠 수가 있어요. 그냥 입구자로 두면 날짜로 안 둘 텐데 백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날짜로 갈 수 있었고요. 이렇게 백도 두면 이곳 뛰어 들어가는 자리와 이곳 2점을 잡는 이런 걸 맛볼 수 있거든요. 네. 송지훈 3단은 올 한해 바둑리그 화소시 코리어 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정규리그 7승 7패 성적을 거뒀는데요. 아주 좋은 성적이죠. 예. 7승 7패면 송지훈 선수가 5장이거든요. 네. 근데 5장에서 7승 7패를 거뒀다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오유진 선수는 또 BGF 리테일 CU 팀으로 퓨처스 리그에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바둑 리그에는 그 최정 선수가 유일한 여자 선수고요. 네. 퓨처스 리그에는 오유진 선수가 이제 유일한 여자 기사죠. 오유진 선수는 올 한해 5승 11패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남자 기사들과 이제 대결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오유진 선수가 또 여자 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퓨처스 리그에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이제 만 20살 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노력만 한다면 꾸준히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네. 아예 급소로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예, 이곳을 이제 바짝 다가와서 여기에 백진영을 키우면서 일단 흙의 안형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흙이 이제 이렇게 두텁게 꼬부리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치받아서 둘 수도 있는데 어떤 수를 선택할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식으로 받는 수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약점을 지켜둬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나와 끊기기 때문에 이제 흙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고요. 이렇게 지키면 단단하긴 한데요. 백도 여기 돌이 하나 놓이면서 이쪽 백집이 좀 더 커지죠. 이렇게 두게 되면 백도 이제 뛰어나올 것 같은데 한 칸이나 이런 정도, 2칸 정도 뛰어나오고 이렇게 둔 수의 의미는 다음에 이제 이쪽 날일자로 씌워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있는데요. 네. 치받을지 아니면 지금의 형태처럼 그냥 두텁게 꼬부려서 지켜놓을지요. 오유진 선수가 이 전기 매주홈배에서는 8강까지 진출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8강에서 전기 준우승을 했던 박하민 선수에게 패점을 안으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연속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송지훈 선수도 이 매주운배 지난 3기에서 8강까지의 진출 기록이 있어요. 예. 네, 당최 또 이동훈 선수를 만났더라고요. 예, 이동훈 선수는 뭐 워낙 강타자죠. 예. 송지훈 선수도 올해가 이제 98년생이기 때문에 마지막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올해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참가하는 대회니 많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오유진 선수도 98년생이니까 예, 올해까지죠. 예. 두 선수가 올해는 좀 벼르고 있었겠어요. 예. 송지훈 선수는 또 이번 매주원배에서 와일드카드로 합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약간 더 어깨가 무거울 수 있어요. 와일드 카드를 받은 이상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또 올해 매주홈배에서는 중국과 일본 신예 기사를 각각 한 명씩 초청해서 더 풍성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일본의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의 대결. 이 선수가 일본에서 참 주목받고 있는 선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제26기 용성전이라는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거두면서 7단으로 승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또 본인방전 리그에 진입을 했네요. 일본에는 이제 3대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성, 명인, 본인방 이렇게 3대 대회가 있는데요. 가장 큰 대회죠. 결승전이 이틀 거리로 이제 바둑을 두는 거고요. 네. 요즘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에 무슨 시합차 갔을 때 일본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유시현 선수와 이제 조선진 선수, 예, 이 선수들에게 이제 저한테 이제 선배인데요. 이제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리그전에 진입을 하게 되면 3대 리그전에 진입하게 되면 본선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예, 대국료가 짭짤하더라고 해요. 그런가요? 예,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가 본인방전 리그에 진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용성전에서 우승도 했고요. 예. 일본에서 아마 주목하는 기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가 이 형도 프로 기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바노 유노스케라는 예, 2살 많은 형이 있는데요. 형도 예, 2017년에 이제 입단을 했어요. 동생이 먼저 예, 입단을 했네요. 그러네요. 성적도 동생이 먼저 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형은 보통 바둑은 이제 형이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나이 때문에. 근데 네. 형이 먼저 배우면 잘 모르면서도 이제 형이 하니까 보통 따라서 이제 예, 견눈질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좀 오히려 탄력이 받을 수도 있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통 봐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죠? 예, 한국에서도 예, 1호 형제 기사가 돌아가신 김수영 사부님과 그리고 김수장 구단이 이제 형제 기사죠.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예, 이상훈, 이세돌 구단. 형제가 또 있죠. 예. 그리고 류동환 선수와 류민영 선수도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동생이 더 성적이 좋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형이 먼저 배우니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형은 형제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먼저 시작하는 거고 이제 나이 많은 쪽은 네. 그리고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형이 하니까 멋모르고 아니면 누나나 형이 멋모르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니면 오빠라던가 예 보고 그냥 따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둑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더 부담 없이 접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택을 했는데요. 예상 못한 수가 나왔는데요. 이곳을 그냥 치받으면 여기 늘어서 네. 예, 늘어서 이 집이 커지는 것이 싫다 그래서 여기를 붙이고요. 그리고 백이 느니까 이제 치받았는데요.
이 교환이 언뜻 보면 상당히 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득은 아니에요. 또 이쪽으로 또 찌름을 당하면 안형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약간 돌 형태가 우형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아까 그냥 치받은 거나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 모양이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냥 취향 정도라고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지금 간격이 넓지만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데 침투하는 것은 여기 밀고 여기 호구 쳐야 되는데 여기 붙이게 되면 당장은 좀 예,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럼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는 예, 흙도 방향인가요? 이제 여기 침투하는 수단을 엿보면서 네. 그냥 이 정도 뛰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뛰게 되면 백도 예, 여기 하나 밀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싫어서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긴 있어요. 밀게 되면 백도 뭐 한 칸 뛴다거나 뭐 는다거나 이렇게 하나 받아두겠죠. 한 번 더 밀어둡니다. 이곳의 맛은 이제 좀 노리기가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중앙으로 행마하자니 여기 반대로 백이 밀어서 여기가 커지는 것이 싫다 그 얘기고요. 백도 느는 수보다는 한 칸 뛰는 수가 좀 더 능률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늘었습니다. 늘게 되면은 여기 간격 때문에 흙이 이런 곳 나중에 붙이는 활용 수단이 있는데요. 네. 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뛰는 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늘었네요. 그리고 흙은 이제 여기에 돌이 와서 좀 두터워졌기 때문에 한 칸을 이제 한 칸보다는 두 칸으로 능률적으로 이제 좀 둔 거예요. 좀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요. 백도 여기서 시험 당하는 건 기분이 나쁘겠죠. 예, 여기 뭐 행마를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마를 하지 않으면 이곳을 씌워갈 수도 있지만 이제 씌워가는 거 이제 역습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 다가오는 게 사실 아파요. 이런 데 다가오면 그냥 행마를 하자니 나중에 붙여서 끊기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수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제 악수죠.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이제 뛰어난 돌이 벌써 옆으로 이렇게 행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변의 흙 형태도 자연스럽게 두터워지고요. 예, 찝었습니다. 이곳이 약점이 있던 곳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거 젖힐 때 손을 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단도 있죠. 여기를 이렇게 맞게 되면 아까 이제 밀어놓은 거는 오히려 악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밀어져 있으면 끊을 때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끊을 때 뒤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곳 백이 이제 젖혀가게 되면 좀 이제 형태가 흙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요. 흙도 이제 이거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듣기 때문에 예,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렇게 되면 뭔가 흙도 뒤로 맞고 싶지는 않고요. 끊어가고 싶거든요. 기세상은 끊어가는 싸움인데 끊었을 때 진행이 좀 어려워 보이네요.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끊으면 백도 이제 느는 수단은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 막았을 때 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수상전이 안 되죠. 끊어서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바로 축이거든요. 그럼 수상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밀어야 되고요. 흙도 이제 젖히고 이제 늘겠죠. 흙은 이제 이거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는 것이 좀 이제 자랑거리예요. 백도 여기서 이곳을 하나 젖혀놔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을 젖혀놓지 않고 그냥 밀게 되면
여기를 느는 걸 선수로 당해서 너무 많이 이 선을 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흑수는 생각보다 이제 많은 탄력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건 괴로울 것 같고, 젖히는 교환은 해야 되는 거죠? 이곳을 하나 젖히고 뭔가 밀어가야 될 것 같은데, 흑이 그냥 뒤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제 이곳을 잇고요. 여기 어딘가를 두는 것은 단수를 맞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일단 여기를 호구 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흑도 이곳 약점이 신경 쓰여서 그냥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뛰는 이런 형태를 이제 예상해 봅니다. 여기까지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이곳의 형태는 이 상변 쪽 이 전체의 형태를 보면 백돌이 하나 많아요. 이 하변 쪽에 이제 흑돌이 하나 많기 때문에 여기 백돌이 많고 흑돌 네. 차례가 되겠죠. 하지만 백돌이 하나 많더라도 여기 돌 형태가 이 흑돌의 형태보다 좀 더 안정적이죠. 이게 이제 안형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고, 흑은 상변에 한 집뿐이 없기 때문에 약간 못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상기 쪽과 좌상기 쪽의 모양도 좌상기 쪽 백 모양이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백이 약간이라도 좀 편한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먼저 거기를 끊어가네요. 끊습니까? 그럼 단수 교환엔 흑이 아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단수 아프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여기를 끊는 것은 백이 그냥 호구 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단수를 맞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두면 이곳을 두는데요.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미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붙이는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돌파를 하면 나와서 이렇게 끊어서 어떻게 되나요? 흑도 단수 치는 수단은 안 되죠. 나가면서 이곳과 끊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뭐 한 칸을 뛴다던가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요. 네. 막상 이렇게 두면 백도 뭐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2선으로 넘어가는 형태는 여기도 이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사활이 흑이 더 탄력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꼬부리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렇다면 흑도 지금 여기 단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끄는 수로 그냥 여기 하나 먼저 젖히는 것이 그냥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송지훈 선수 일단 강하게 두어갑니다. 끄는 곳을 끌고 나오기가 어렵다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미는 수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단수 치고 잡으면 글쎄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뭐 많이 보태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흑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돌이 하나 와야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요 돌이 단수 친 돌이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백도 조금 뭔가 두터워졌어요. 이런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초반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벌써 한 25분 가까이 소비를 했거든요. 상변에서의 행마를 선택할 때도 시간을 사용을 했었고요. 자, 이곳 끊어 나오는 수, 이곳에서도 생각 시간을 상당히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예, 메이지온배 신앙전 벌써 이제 제 5기째고요. 벌써 5년째 접어들었고, 역대 이제 우승자가 3명이에요. 1회, 2회 대회를 변상일 선수가 연속으로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3회 대회 때 신진서 선수, 4회 대회 때 작년에 이제 신민준 선수가 박하민 선수를 이기고 이제 우승을 했고요. 지금 이 우승자 3명을 보니까 정말 쟁쟁한 기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신의 기전을 이야기할 때 이 한국 바둑의 미래를 미리 본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보통 이제 신예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이제 기세를 몰아서 이제 본격 기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죠. 예, 1회 대회 때 이제 이동훈 선수가 변상일 선수에게 막혀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이동훈 선수도 한국 랭킹이 10위권 안쪽이죠. 예,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단수 교환에 가고요. 그 이유가 어려웠는데요. 호구 치는 수를 택했습니다. 있는 것과 차이가 큰가요? 어차피 못 살아 있어요. 이 백돌이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먼저 젖히고 치중을 가게 되면 이 백돌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는 자체 사활은 못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탄력적인 수이긴 하죠. 이은수보다는. 그래서 일단 안영을 고려해서 호구 친 것 같아요. 결국은 백이 늘었을 때 어떤 진행을 선택하는지가 문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고 씌웠을 때 일단 이 선으로 계속 기는 수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밀고 붙이는 수가 성립하면 모르는데 아까 이제 붙이는 수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둬도 뭐 빈삼각을 한다던가 한 칸 뛰거나 하면은 수상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늘고 씌우면 나와서 이렇게 끊어서 아까처럼 이제 버리는 그렇다면 흑도 혹시 역으로 또 둘 수 있는 수법은 뭐가 없을까요? 이런 곳을 두고 받으면 잘 안 되네요. 이거 하나 교환하는 건 의미가 없죠. 막으면 끊고 늘면 어차피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 점은 내주고 중앙을 좀 단단히 굳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흙집이 8, 10, 한 15집 정도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여기 또 100집이 그 이상 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한 점 잡은 이 형태가 이 흑돌보다는 좀 두텁고 비슷해 보입니다. 어느 한쪽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송지훈 선수도 좀 이제 고민을 하죠. 그냥 보류한 채 뛰네요. 그러면 흑도 이곳을 계속 뚫 것 같진 않고요. 손 빼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형태고 네. 이쪽 느는 수를 완화하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급소의 자리거든요. 이곳을 두면서 뭔가 여기 약점을 엿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뭐 여기
두는 수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두는 것은 이 돌이 백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둘 필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백도 여기 약점이 신경 쓰여서 약간 좀 그냥 손 뺀다던가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쁜데요. 예, 일단 네. 압박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지키는 것은 좀 악수 교환이라 이쪽으로 지키네요. 이수도 크게 선수죠. 약점을 예. 노리는 거죠? 선수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지키던가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지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모양이 또 안 좋은 것이 여기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선수로 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흙의 선수라고 하면 이 돌 형태가 안형이 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뛰더라도 조금 백이 약간 여기 그냥 뛰어나온 선은 약간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 전보다 탄력을 잃은 형태가 됐어요. 예.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여기 준동하는 맛도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요 교환을 안 해놓습니다. 요 교환은 여기 늘었을 때 이제 대학수기 때문에 요 교환은 왜 보류할 텐데 그래도 백이 안형이 없죠. 이런데도 나중에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고 한다면 중앙으로 계속 뛰어나올 수는 있지만 안형이 없는 약간 그 장대 형태라 그러나요? 예, 일자로 이렇게 그냥 나오는 모습이죠. 송지훈 선수가 가만히 늘어서 나오는 진행은 크게 이득이 없다고 본 걸까요? 글쎄요, 뭔가 반격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좀 일단은 좀 자중을 한 것 같은데 송지훈 선수는 지금 이 정도로도 불만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뒀겠죠. 예. 예, 오유진 선수 막는 수와 입구자 중에서 막는 수를 선택했네요. 예. 물론 이렇게 두면 여기 모양은 좀 더 단단하고 안형도 더 확보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요 돌이 이제 입구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칸을 띄어진 게 좀 얇기 때문에 백이 나중에 뭐 붙인다던가 할 때 조금은 이제 백도 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입구자로 되어 있으면 붙이기는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오유진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현실적인 수를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이제 백도 그냥 손 빼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뭐 둔다음에 이런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더 멀어지면 끊길까요?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 두면서 다음에 또 여기 한 칸 뛰는 것은 이제 절대 선수가 되니까 그런 수를 엿볼 수 있는데요. 또 이 눈목자 간격의 또 약점이 좀 있죠. 이렇게 두고 붙인다든지. 당장은 흙도 자충이라 노리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약간은 또 이 간격이 신경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밋밋하게 행마하고 싶진 않은데요. 행마를 할 때는 그래도 집을 염두에 두면서 행마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약간 중앙 쪽으로 진출하면서 행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 백돌이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행마를 한다면 약간 집을 염두한 행마 수단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지훈 선수 다음 행마를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본의 시바노 토라마루 7단과 강우혁 초단의 대국. 좌하기 쪽의 형태가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돌들이 동글동글 뭉친 형태라서요. 예, 지금 흙이 마지막 이제 착점이 이곳을 붙인 장면인데요. 네. 백이 차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단하면 일단은 여기를 이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 백도 이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막는 것은 뭐 손해가 아닐 거고요. 그리고 흙이 이곳을 치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서 지켜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흙도 그냥 뒤로 박는 건 잘 안 되죠. 이곳이 서로 다섯 수인데 이제 백이 먼저 메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둘 때 호구 치고 받아야 되거든요. 패인가요? 예, 패가 나게 되면 백이 패감이 없어서 흙은 또 이곳에 또 패감이 하나 있죠. 만만치가 않네요. 백도 차단해 가는 것이 언뜻 보기엔 차단하면은 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젖혀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호구 쳐야 될 것 같고요. 막는다면은 이렇게 두지 않고 여기를 먼저 젖히고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때려 먹는 형태가 되면 이제 막을 수는 없고요. 늘어야 되면 네. 그 다음에 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수상전은 잡혔는데요. 흙이 이건 흙이 잡혔어요. 이곳을 백이 때려 먹을 때 느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잡히는 형태 같은데 일단 차단했습니다. 끊어갔어요. 여기 재밌는 형태가 등장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백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곳을 젖혀가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을. 안으로 젖히는 건 안 되는 거죠. 안으로 젖히는 건 이렇게 두면 어차피 여기 두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두면 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어차피 팩감이 없어요. 이렇게 두게 되면 팩감이 안 됩니다. 이곳을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들고 그냥 이곳 조여서 천지대패가 나는데 이제 먼저 흙이 때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곳을 두면 그냥 쉽게 이렇게 조이고요. 이렇게 두면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백이 때릴 때 여기를 뭐 먹여치는 팩감을 쓰면 여기서 이제 바둑이 끝나죠. 그러네요. 백도 이 안쪽으로 젖히는 수는 안 되고요. 흙이 이렇게 호구 칠 때를 대비해서 백이 이 바깥쪽으로 젖혀야 돼요. 그러면 흙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내수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하나 교환하고 그냥 조이기만 해도 이 형태는 잡히는 형태죠. 여기 젖혀서 한 수가 늘은 형태이기 때문에 잡힙니다. 물론 흙도 사석작전으로 뭔가 다 둘러싸고 하는 것은 차후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백도 이 바깥쪽으로 일선에 젖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지금 송지훈, 오유진 선수의 대국도 저게 예상하지 못한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점을 끌고 나왔어요, 결국. 예, 백이 2선을 그냥 밀고 나왔는데요. 글쎄 이게 될까요? 뭐 한 칸 뛰고 백이 계속 2선을 이제 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오유진 선수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젖히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끊으면 늘어서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나와 끊는 수단은 바로 장문이에요. 이거 장문으로 잡혀서 백이 이 5수라 이국과 수상전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여기를 젖히게 되면 붙여서 넘어가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이렇게 2선, 1선으로 자꾸 돌이 가게 되는 게 네. 기분은 상당히 나쁜데요. 그럼 넘어갈 때 흙은 귀를 살리나요? 아니요, 일단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나오고 젖히는 것은 끊어서 이주고 끊는 거 정도로는 여기 나와 끊을 수가 없죠. 어차피 장문입니다. 돌이 5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을 만약에 붙이고 젖히면 그냥 여기 이렇게 2단 젖히더라도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끊고 단수 쳐봤자 안 되고요. 네. 오유진 선수 젖혔으면 일단은 어땠을까? 늘었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이 또 밀면 이때 젖혀도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돌이 이제 2선에 6개가 있으면 네. 이제 죽는다 그래서 6, 4, 8 활이라 그러죠. 돌 6개는 죽는 형태고 돌이 2선에 8개가 있으면 손 빼도 이제 살아있는 형태라는 거죠. 7개가 있다면은 먼저 두는 사람이 임자죠. 네. 송지훈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도 그렇고 이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우혁 초단과 일본의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의 대국도 예상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메존배 오픈 신인왕전 16강전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과연 어떤 기사가 8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제5기 메존배 오픈 신인왕전 16강전입니다. 네, 지금 두 판을 이제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 시바노 오른쪽 선수와 대국이죠. 이제 강우혁 선수의 그 대국에서 제가 이렇게 두는 걸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두고 끼우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선에 있을 때 이제 호구 치는 수는 네. 이제 잘 안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두고 끊게 되면 이 돌이 여기에 늘어져 있으면 이 백돌이 여기에 있으면 끼워서 끊는 수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먼저 끊어서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있더라도 양단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데 이 젖혀져 돌이 있다면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백이 나와서 끊더라도 늘 수가 없죠. 바로 이으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럼 젖혔을 때 대안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젖혔을 때 흙이 치받을 때 다른 치받을 쪽으로 때요? 받아야 되나요? 근데 다른 쪽으로 받는 것은 이렇게 막는 수는 딱 봐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네. 있는 것도 여기를 막으면 백이 자충이 걸려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바노 선수가 뭔가 착각을 했나요? 아니면 이래 놓고 여기서 돌아가나요? 일선에 넘겨주는 대신 그냥 이런 곳을 뛰어서 둘 수도 있는데 하지만 흙은 이제 이곳을 단수 치고요. 이렇게 주게 되면 백도 하나 결국은 더 받아야 되거든요. 형태가 기분 나쁘죠. 뭐 이런 정도라도 하나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서 이제 급소를 치중 가는 건데요. 넘어간 모양이 언뜻 보면 이제 일선으로 하나 넘어가서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넘어간 이 바깥쪽으로 여기 돌 형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텁네요. 예, 여기 집이 상당히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굳어지면 집으로 크거든요. 백이 차단하는 것이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도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예, 거죠. 고심을 하는 거죠. 지금 송지훈 3단과 오유진 5단의 대국도 아주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 바로 이곳을 젖히고 치중을 갔는데요. 네. 여기는 이렇게 두면 있겠다는 거고요. 이곳을 막으면 백이 다른 수는 없어요. 이곳을 먹여쳐야지만 흑수가 확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러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한번 수상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단패 형태죠. 이것은 예, 백도 이제 둘 수가 있네요. 송지훈 선수 이제 여기 먹여치는 수 때문에 이 젖히고 지금 치중 가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유진 선수 이 능수는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를 이렇게 젖혀놨으면 네. 그럼 이제 이 수법이 안 되죠. 백이 넘어가 놔도요? 이곳을요? 네. 넘어가 놓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넘어가져 있으면 그러면 흑도 이곳을 때리고요. 이을 때 여기를 이어서 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수상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두고 바깥쪽을 조이고 이제 여기는 오궁도화에서 한 수가 치중 가져 있기 때문에 7수죠. 예, 이제 바둑 예전에 이제 어려서 제가 바둑을 배울 때 네. 이제 바둑 9구단이라고 배웠었는데 3, 3, 4, 5, 5, 8, 6, 12 이렇게 배웠습니다. 궁도의 3개는 3수고 궁도 이 4개는 4개는 이제 5수죠. 그리고 오궁도화는 이제 8수고 매화 6궁은 12수.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겠네요. 이제 오궁도화에서 돌이 하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7수의 형태죠. 예, 지금 수상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행이 돼서 예, 그냥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형태는 이제 패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곳을 때리고 이곳 젖히고 단수 치고 예, 단수 치고요. 흑이 이으면 백이 이곳을 들어가고 그러면 흑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팩감이 없어서 이래놓고 다른 곳을 둬야 되는데 글쎄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백이 선패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오유진 선수가 먹여치는 수를 착각한 건 아니겠죠? 여기서 응수를 바로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착점을 아예 손을 돌려서 팩감을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팩감을 사전 공작해서 팩감을 키워서 우상기 패와 뭐 바꿔치기를 뭐 이뤄내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백도 여기 먼저 둔다고 뭐 해소가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백도 해소할 수는 없고 계속 받아야 되는데요. 예,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는 끊었네요. 끊었습니다. 예, 이곳을 끊어서 흑도 이제 단수를 하나 쳤고요. 네. 뭔가 행마를 하면 이런 곳을 젖히면서 리듬을 찾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백이 언제든지 선수로 들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흑도 이제 여기를 두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넘게 되면 이렇게 잡는 것이 두 수를 놔서 훨씬 좋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한 칸 띄고 이렇게 치중 가는 건데 그것보다 이렇게 두 수를 들여서 딱 돌을 잡는 것이 훨씬 두텁긴 합니다. 좀 더 확실하고요.
바로 잡으러 가는 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오유진 선수는 네. 그 3선에 느른 수로요, 우변에. 2선에 바로 일단 젖혔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강우혁 선수는 하나 찔러놓고 네. 찔러놓고서 찔러놓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요. 이 이유는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단수 치는 형태는 이제 때리서 봤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자충을 만들어 놓겠다고 그런 뜻에서 하나 먼저 단수 친 거예요. 그럼 이곳을 잡으면 뭐 이런 데 아무나 뛰겠다는 거겠죠? 예. 아직 완벽히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예, 역시 뛰었습니다. 예,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 착점 두는 그 폼이 네, 손길이요. 좀 아주 부드럽네요. 약간 좀 예, 여성스럽기도 합니다. 예. 돌을 놓을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예, 특히 이제 일본 기사들은 좀 그런 게 좀 생활화돼 있죠. 하지만 안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에도요? 기사가 요다 노리모토 구다는 정말 바둑판이 쪼개질 정도로 착점을 세게 하죠. 예.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의 착점 스타일을 보니까 한국의 류수항 선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착수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 유수항 선수는 바둑이 이기건 지건 뭐 불리하건 유리하건 착점할 때 보면 아주 살살 갖다 놔요.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원래 좀 오히려 더 좋은 대국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착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현재 좀 형세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기분에 치우쳐서 이제 착점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바둑이 좀 여의치 않으면 좀 바둑판에 좀 세게 갖다 놓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저도 어쩔 때는 그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하게 그렇게 되시나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자제하려고 하지만 네.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우혁 조단 조금 더 백을 압박을 해 가고 있고요. 예. 강우혁 초단의 생각은 백도를 이렇게 쫓으면서 이 백도를 쫓으면서 이렇게 같이 행마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우변 쪽에 우하기부터 우변 쪽으로 펼쳐지는 이 모양을 크게 집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예, 뭐 약간은 좀 흙이 재밌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놓여지고 보니까 요 단수가 워낙 기분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백도 단단한 형태라서 네. 뭐 흙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조금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단단하게 두네요. 우아기는 이제 흙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흙은 이제 여기를 늘어둘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집색이 편하죠. 7호, 35에 하나만 빼면 됩니다. 그럼 네. 여기까지 35, 39. 한 40집 형태가 이제 집이 났어요. 아주 통통한 귀의 실리가 완성이 됐고요. 송지훈 3단과 오유진 5단의 대국도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오유진 선수 이곳을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백이 이제 팩감이 나지 않게 약간은 흙이 이득을 받지만 네. 이곳에 돌이 없다면은
이 붙여서 늘어둔 교환은 흙이 좀 이득인데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우상기 쪽에 이제 너무 큰 패가 있기 때문에 팩감이 많이 나지 않게 단단하게 받았고요. 오유진 선수는 여전히 뭔가 변화를 구하죠. 그냥 밋밋하게 둘 수는 없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여기를 젖히면 끊을 거예요. 끊으면서 큰 팩감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사전 공작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송지훈 선수도 이제 약간 고민이 될 텐데요. 왜 고민이 되냐 하면 여기 백이 논다고 해소가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이 그냥 이쪽을 착점하기도 그렇고 이쪽 패 때문에 자꾸 물러설 수는 없어요. 물러서다 보면 우상기 패는 우상기 패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좌상기 쪽에서 흙이 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네. 이제 그런 것이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또 강수로 받아주자니 패감이 계속 걸리고요. 예, 그렇죠. 절대 패감이 나게 되면 물론 백이 패를 지더라도요. 네. 우상기 쪽 패를 지더라도 원래 이제 흑진이라고 보면 또 흑진이었는데 하지만 너무 이제 두터워지죠. 이런 곳에 흙이 다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때려 먹히는 패기 때문에 네. 예, 집도 많이 보태주고 흙도 또 너무 두터워서요. 이렇게 두터워지면 이 돌과 관계된 팩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흙돌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예, 오유진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착각은 아닌가 봐요. 예, 우상기에서요. 예,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착각이라면 좀 더 얼굴 표정이 좀 어두웠을 것 같은데, 네. 예, 좀 당찬 모습이죠. 아니면 착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거 아닐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착각을 했건 아니면 착각을 하지 않았건 네. 이렇게 저렇게 이제 표정의 변화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착각했다고 해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뭐 그 결코 승부에서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행동 표정으로만 본다면은 송지훈 선수가 더 예, 고민이 좀, 깊어 보여요. 예, 고민스러울 거예요. 예, 우상기가 해소가 안 되고 백이 먼저 둔다고 해도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는 거거든요. 백이 먼저 둬봤자. 네. 두 수를 둬봤자 또 두 수 늘어진 패예요. 그만큼 해소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우상기를 응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팩감 때문에 느는 거예요. 네. 만약 패 진행이 없다면은 이곳은 젖혀서 받았을까요? 그렇죠. 젖혀서 받고 싸우겠죠. 예, 오유진 선수 계속 예, 밀어갔고요. 송지훈 선수 젖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끊게 되면 결국은 큰 팩감이 날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끊으면 백도 이곳을 젖힐 것 같고요. 이렇게 끊어놓으면 엄청난 큰 팩감은 생기지만 너무 학수죠. 그래서 네. 여기를 한번 젖혀서 이곳을 두면 그 다음에 이제 끊는 팩감을 쓰면 좀 더 나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끊는 팩감을 써도 이 두 점을 잡는 해소 방법은 없기 때문에 좀 다르죠. 예, 오유진 선수도 여기를 먼저 늘 수도 있긴 있어요. 늘고 받으면 그때 끊는 거고요. 여기 이으면 이제 이렇게 둬서 우상기 패 때문에 여기서 흙이 이제 이득을 봤거든요. 벌써 귀를 다 도려내고 살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걸로도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이곳을 뻗어 놓을지 아니면 바로 끊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의 진행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송지훈 선수보다는 생각 시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초읽기가 1분 하나지만 네. 그래도 1분 초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1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상당히 길거든요. 이제 초반의 변화만 끝나면
1분 하나로도 끝까지 충분히 뭐 둘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 패가 남아있을 경우 이렇게 그 형세 자체를 두어가기도 어렵지만 이 형세 판단을 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양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은 뭐 누가 몇 집이다 이렇게 셀 수가 없거든요. 이곳을 집으로 세려면 팩감도 계산해야 되고 다음에 어떤 곳을 둘지부터 해서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예, 현실적으로 이제 형세 판단하기는 힘들죠. 이제 전체적인 형태 판단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적으로 이 모양이 누가 몇 집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오유진 선수 이곳은 느는 수 말고 젖히는 수도 있겠네요. 예, 젖히는 수도 지금 보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느는 수와 젖히는 수, 귀로는 이 두 수가 있고 변으로는 끊어가는 수가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올해 오유진 선수 이 공식 기전에서의 대국수가 67판이나 되거든요. 요즘같이 대국이 없는, 기전이 없는 네. 이런 식의 70판 가까이를 뒀어요. 그리고 성적도 좋아요. 45승 22패를 했습니다. 예, 여자 올 초에 이제 매년 연초에 여자 리그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을조 리그도 갔다 왔을 거예요. 오유진 선수가 중국에서 열리는 여자 을조 리그도 참여했을 거고요. 판수가 그게 이제 상당히 많죠. 그 두 개만 합해도 한 20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퓨처스 리그도 예, 그렇죠. 퓨처스 활동을 리그도 하니까요. 예, 16판이 예, 16판을 두죠.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리그 3개로 여자 리그, 퓨처스 리그, 을조 리그 이렇게 3개로 한 판수의 반 이상을 소화한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끊었습니다. 끊었나요? 네, 끊으니까 송지훈 선수 이제 노타임으로 여길 들었어요. 송지훈 선수의 생각은 네. 이제 우상기 쪽에 패가 나면 이 2점 정도는 내가 좀 버릴 용의가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오유진 선수 좀 더 욕심을 내죠. 좀이라도 네. 큰 패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이제 뭐 끊어서 당장 축으로 잡히는 것을 예방해 놓고 어느 쪽으로든 그래 놓고 이제 우상기 쪽을 패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젖히나요? 그쪽을요? 여전히 패감은 있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끊는 패는 이건 너무 손해패라 결국은 여기를 하나 젖히고 이곳을 백이 뭐 나가거나 할 때 그때 팩감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백이 넉점으로 꽉 이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곳을 이렇게 둬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여길 선수하고 이곳을 이렇게 두고 나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역시 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흑이 그냥 이곳을 이렇게 넣나요? 이렇게 들고 백이 여기 두는 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끊어서 이쪽 축도 안 되죠. 네. 백이. 늘어서 받아야겠네요. 늘어서 받으면 이제 이것을 두고 여기를 그냥 막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패대로 계속 남겨놓고 크게 살았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백도 여기를 늘지 않고 여기를 일단 보이나요? 막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단수가 워낙 한 방에 기분이 좋아서 백이 여길 두더라도 못 살아 있거든요. 이 형태는. 그러면 아니면 여기를 하나 먼저 두나요? 여기 수순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둘 때 그 다음에 이곳을 넣으면 여기를 두면 또 넣는 수단은 여기를 붙여서 좀 기분 나쁘죠. 여기서 조금만 흙이 더 공작을 하면 다음에 어떤 팩감을 쓸 때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흙이 언제든지 접수할 수는 있는데 네. 과연 패를 들어가서 접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좌상기 쪽을 계속 응수를 할지 궁금합니다. 우변과 이 좌변의 크기 계산도 좀 해봐야겠죠? 이렇게 되면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팩감서부터 패의 결론이 난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형세 판단도 해야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손익도 계산해야 되고 시간이 이제 11분 남았는데요. 일단 시간상으로 보면 송지훈 선수가 이제 유리하죠. 20분 정도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오유진 선수도 이제 당장 패 들어가는 걸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을 가만히 넣을지 이곳까지 교환할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패를 들어가네요. 네. 한참 고민 끝에 우변 패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송지훈 선수의 대응도 조금은 좀 간결해지겠는데요. 근데 백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둘 때 패를 들어오면 좋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더 넣고 또 이곳을 그냥 둘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조일 때는 뭐 위에부터 줘야죠. 여기 돌리는 것이 패를 졌을 때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제 이쪽에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당연히 위를 줘야 되고요. 또 단수 치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과연 패를 바로 들어갈지 제 생각엔 패를 바로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다시 좌변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좌변으로 둘 것 같아요. 어차피 백도 이곳을 한 수 둬서 해소가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두고 있을 시간은 없거든요. 두 수를 놔서 해소하기에는 아직은 바둑판에 둘 곳이 너무 많죠. 네.
오유진 선수의 선택이 하나 고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오유진 선수 근데 이뤄놓고 또 생각하나요? 아까 충분히 생각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네. 이제 패만 결론이 나면 이제 나머지 바둑 이제 수순들은 그냥 1분 하나로 끝까지 둘 자신이 있다 그런 거죠. 이곳이 지금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네, 한 그렇습니다. 거죠. 뭐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도 바둑이 불리해지면 그 바둑 이기기 힘들기 네. 때문에요. 남아있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패를 흑이 결행을 했다고 보고요. 이 패를 흑이 이기는 것과 백이 이기는 것이 그냥 자체 집만 세보겠습니다. 네. 백이 이기면 10, 20, 23, 24집. 흑이 이기게 되면 24세, 30, 40, 47집 차이가 나네요. 47집짜리입니다. 상당히 큰데요. 거기에 이제 두터움을 따지면 이제 또 말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 돌이 백이 잡히게 되면 여기 후수한 집 형태뿐이 안 나있기 때문에 그냥 위험해 보이는데요. 대마가 후 불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만약에 이 돌이 흑도 백한테 이렇게 때려 먹히게 되면 네. 물론 두텁긴 하지만 이 돌이 완생이 안 된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도 영향이 있어요. 그럼 집만 47집에 뭐 두통까지 하면은 뭐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큰 패죠. 그럼 이 좌변에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곳 패를 사수해야 되는 건가요? 뭐 흑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패를 결행하지 않고 패를 볼모로 좌상기 쪽에서 큰 이득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상기 패가 해소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인 거죠. 늘어진 패죠. 백이 지금 여기를 해소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두고 나서 한 수 늘어진 패가 남아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오유진 선수가 원래 기풍적으로는 이 초반을 잔잔하게 꾸리는 걸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두고 이제 중후반에 계산을 바탕으로 승부를 걸어가는 스타일인데 네. 이제 또 남자 기사들은 또 계산력이 오유진 선수 못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승부를 걸어가는 것은 좀 오히려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예전에 비해서 좀 약간 바둑이 전투적으로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뭐 오유진 선수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이제 최정 선수를 의식해서 좀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최정 선수에 비해서 확실히 후반이나 끝내기는 앞서는 것 같은데 비슷하거나 앞서는 것 같은데 힘에서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최정 선수 하면 워낙 힘바둑에 강한 여류 네, 싸움이 기사니까요. 아주 강하죠. 수익기가 빠르고 싸움이 강하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 결국은 여자 세계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최정 선수를 꼭 넘어야 되거든요. 네. 중국에 물론 위징 선수가 또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정 선수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송지훈 선수처럼 공격, 전투형 기풍의 기사들을 잘 상대해가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심 끝에 젖혀서 좌변 상대 갑니다. 네, 받았고요. 진행이 뭐 상당히 빠릅니다. 네. 자, 백의 팩감 차례죠? 예, 백이 팩감을 쓸 차례인데요. 예, 백도 강력한 팩감은 흙이 다 봤기 때문에 그냥 행마를 하는 팩감뿐이 없어요. 예, 여기서 흙도 응수하기 시작하면 이제 팩감이 많이 나와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을 젖히지 말고 그냥 늘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이곳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상변 흙도 좀 시달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흙이 이곳을 해소하게 되면은요. 네. 백이 선수로 이 상변의 흙도를 압박하면서 선수만 뽑고 잡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압박만 하고 그리고 이제 좌상기 쪽으로 손을 돌리게 되면 백도 이제 괜찮거든요. 거기를 뒀다는 것은 이것을 살리겠다는 건가요? 오유진 선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바둑을 잘못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뭐 좌상기도 살리고 우상기 패도 이기고 상변도 살리고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인데 네. 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욕심일 것 같고요. 이제 곧 초읽기가 시작이 되니 오유진 선수가 어떤 뜻으로 이런 진행을 선택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유진 5단 초읽기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수가 더 궁금하게 찔러 놓은 다음에 고민을 하네요. 글쎄요. 원래는 지금은 수순이 이상하죠. 여기 두는 수는 절대 선수였기 때문에 아예 여기 붙였을 때 시간을 다 소비해서 초읽기 몰린 상태에서 네. 초읽기 소리가 나면 그때 이곳을 두는 것이 1분 가까이 이제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겠네요. 결국 찔렀을 때 송지훈 선수도 노타임으로 거의 마지막. 받았거든요. 하나, 네. 둘, 셋. 해소를 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여기를 받을 생각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을 해놓고 백이 젖힌 다음에는 이렇게 두면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이 대마를 조금이라도 압박하는. 막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오유진 선수는 여기 약점을 이용해서 이 흑돌이 뭔가 이 흑돌과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그래도 하지만 너무 여기에 많이 악수를 더 주고 예, 패를 이겨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젖힌 것이 여기 그냥 늘었으면 어땠나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오유진 선수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생각인가요? 어거지로 끊자고 하면 예, 조금 약간 수법은 너무 단순한 수법이긴 한데 또 때에 따라서 이 단순한 수법이 가장 무서울 수가 있어요, 상대 입장에서. 네. 이거 끊긴 거 아닌가요? 예, 일단 끊어졌죠. 뭐 여기에 흑돌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주 큰 패가 나면 오히려 또 흑이 별로 이제 안 좋아요. 백이 여기에 한 맞아요. 패, 두 패, 하나, 절대 패감이 세 패가 있기 때문에 넷, 다섯, 여기까지 먹여치는 것까지 여섯, 하면 네 패가 있네요. 그러네요. 여덟, 아홉. 손이 약간 단수 방향으로 갔다가 예, 보통 이제 기사들이 초읽기 몰리게 되면 그 손이 나가면서 이제 좀 그 결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어렵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백이 여기 약점 때문에 이쪽으로 응수할 수는 없고 이렇게 두자니 이제 끊어서 단수를 맞는 건 너무 아프고요. 단수를 안 맞기 위해서 여기를 늘면 이 한 점이 잡혀서 이제 이거는 백이 좀 불만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있게 되면 나중에 끼우는 맛이 있어요. 여전히 끊자고 예, 하면 이렇게 두면 물론 이 한 점은 잡지만 여기 또 천지의 대패가 나죠. 그렇다고 끼울 때 이쪽으로 받으면 여전히 이제 이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단수 쳐놓은 것이 오히려 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흑이 좋죠. 그렇다면 이제 백도 호구 칠 수밖에 없고 끊으면 늘 수밖에 없고 여기 아주 기분 좋죠. 이 들여다보는 수가 이렇게 되고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백도 이곳을 잡고요. 이런 변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여기서 설마 여기까지 욕심내나요? 흙이 괜찮을까요? 예, 좀 욕심이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을 젖히네요. 글쎄요, 거기 젖힌 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끊으면 여기 젖히는 수의 의미는요. 여기 끊으면 백이 이도를 살리는 것을 걱정한 수거든요. 이 젖힌 수는. 백이 잡으러 갔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건데, 그건 좀 의외입니다. 백도 귀를 안 잡네요, 또. 좀 예상이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으면은 그럼 백이 잡으러 간다라고 두 기사 모두 생각을 하고 예, 있는 이곳을 거네요. 끊으면 이쪽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염려가 돼서 그런가 봅니다. 패는 정리된 상황에서의 중앙 쪽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갑내기 기사의 16강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